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낮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도 24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 대비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비가 그치고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통합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상북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다만 북부권 발전 대책에 대해선 내용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무산 선언 47일 만입니다. 행안부에 중재를 요청했던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종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의 경북 북부권 발전 대책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이 통합의 중재안 내용이나 이후에 통합 절차 내용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 설정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보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수용한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 먼저 통합자치단체 이름을 대구 경북 특별시로 규정하되 법적 지위를 기존의 특별시 체제라는 문구 대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정과 세제 혜택 등은 서울시와 동일하지만 특별시 체제처럼 시군을 자치구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원천봉쇄하되 시군 권한은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통합특별시에만 이양한다는 기존 대구안과는 달리 시군구에도 넘겨준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입장차가 컸던 시군 자치권 범위에 대해선 경상북도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겁니다. 가장 민감했던 청사 위치와 활용 문제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안동 도청과 포항 환동의 본부, 대구 동인동 청사와 상격 청사 4곳을 종전대로 쓰고 관할 범위도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도의회 일각에서 요구했던 주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안은 시도의회 의견 청취에 더해 추가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 수렴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에 준하도록 했고 의회 소재지는 양 시도의회의 합동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상북도는 북부권 대책이 반영될 경우 이번 주 후반쯤 최종 수용 방침을 정하고 이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사자간 서명을 통해 논의 재개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공사의 공정률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동빈대교는 총 길이 1.36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남구철강공단에 근무하는 북구 주민들의 출퇴근이 쉬워지고 포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제철소가 항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품 부두에서 대기 중인 선박에 육상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정박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선내 통신과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신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자동차 공회전처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선박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했습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낙동강 주변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콧속 검사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곳에 대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1월 세계적 유명 미생물학 학술지 프런티어에 낙동강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과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논문이 등재됐습니다. 경북대 신재호 교수와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에는 낙동강 5개 주요 지점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고 실렸습니다. 연구팀이 2022년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 동안 대구 화원유원지와 레포츠밸리, 경남 합천 항리저수지, 부산 대동부두와 삼락둥치 등 5곳에서 에어로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제곱센티미터당 0.1에서 3.68 나노그램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특히 대구 화원유원지의 에어로졸 농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3.68 나노그램으로 5개 주요 지점 중 가장 높았습니다. 녹조가 심각한 곳이 주변의 공기 중에서도 독소가 더 많이 나왔고 남세균이 더 많이 나왔고 거의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유해 남세균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에어로졸 형태로 낙동강 주변을 떠다니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 등이 경북대 동산의료원 김동훈 교수팀에게 맡긴 낙동강 주민 콧속 조사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낙동강 주변 주민 등 22명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절반인 11명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된 것입니다. 낙동강 권역 거주자 17분 중에 10명에서 유전자가 검출됐고요. 직업별로 보면 어민 9분 중에 5분에서 남세균이 확인되었고요. 농민 4분 중에는 2분이 남세균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동강과 합류하는 금호강에 대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다리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6,000배나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는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보면 조금 더 낮은 독성에 우리 기관지가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염증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고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과의 에어로졸 공동조사를 거부한 환경부는 독자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낙동강과 금강 주변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시는 환경미화원 5명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 임용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5%, 2차 실기체력심사 45%, 3차 인적성 검사 20%, 4차 면접 10%로 진행하며 체력심사 비중을 기존 70%에서 45%로 낮추고 인적성 검사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경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시민이 대상이며 학력과 경력,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 독도학교 홈페이지에서 독도사랑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와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상품이 주어지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작품들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이 담겼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5.18이 제대로 알려져 왜곡과 폄훼에서 벗어나기를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작가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를 출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과 죽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한강 작가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소설이지만 900명의 증언이 담긴 5.18 사료집을 모두 읽고 한국 민주화 흐름을 공부하는 등 작가의 역사적 사실 검토가 뒷받침됐습니다. 동무는, 진수는, 당신의 손으로 수습했던 상무관의 사람들은 거기 모여 있을까? 제각기 흩어져 있을까? 하지만 작품 발표 후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을 뜻하는데 실제로 소년이 온다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도서 심사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은 지금까지도 북한군 개입 등 사실 왜곡이 끊이지 않아 관련 단체들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어떤 알리는데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 문학상 하나가 우리 한국의 역사 국가폭력에 대해서 널리 5.18 민주화운동을 알렸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이 5.18을 제대로 알고 자발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한강 작가는 미래 세대에게도 초청장을 내밉니다. 이 소설을 정말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이 읽어서 뭔가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 부품 순환 이용을 위한 규제 자유특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어제부터 오는 31일까지 특구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며 참여 대상 사업은 배터리와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4개 핵심 부품입니다.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면 핵심 부품 재제조와 재사용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며 기존 포항시의 전기차 배터리 클러스터와 함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항 공장이 연산 3만 톤 규모의 첫 NCA 양극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으로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해 1월 삼성 SDI와 약 40조 원의 공급 계약을 맺고 광양 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 NCA 양극재를 공급 중인데 이번 포항 공장 가동으로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가을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24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 대비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오늘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7도로 시작하고요. 김천은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16도, 봉화는 15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과 봉화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8도, 울진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24도, 울진은 25도 전망됩니다. 금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에 그치고 이후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